배우 송재림 씨에 대한 안타까운 추모가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보해주신 분들 몇 분 중에는 개인적으로 장례식장을 찾아가 추모를 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유가족 분들께서 아무래도 비공개로 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보니 마음이라도 조문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송재림 님이 계신 이 서울시립 승화원 장지 요렇게 다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송재림 씨가 그만큼 생전에 많은 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송재림 씨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잘 몰랐었던 정말 많은 고충이 존재했는데요. 금전적인 주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한 심적 압박을 받았었다라는 것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된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동료들의 안타까운 추모 물결이 쏟아집니다. 박하선 씨도 가슴이 먹먹한 속마음을 드러내며 정말 남일 같지 않다. 인사를 드리고 오는 길이다. 한 명 한 명 주변을 떠나보낼 때마다 남일 같지 않기도 하다. 현장에서 늘 웃으시고 조용히 묵묵히 열심히 하시고 스태프분들과 장난도 치며 다 좋아했던 분인데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며 아깝고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그곳에선 편안하시길 바란다 라고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은요, 홍보 일정까지 연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JYP, 우리나라 3대 기획사 중에 한 곳인 트와이스 걸그룹 멤버들은요, 13일 오전 12시에 공개 예정이었던 이 일정을 대폭 미루게 됩니다.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서 다양한 컨텐츠를 공개해 왔는데, 송재림 씨의 이번 장례식 소식을 듣고서는 홍보 일정을 연기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연예계에서도 이 송재림 배우를 추모하고 있으며, 또 다른 동료, 뮤지컬을 함께 했던,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불과 저번 달까지 함께 했었던 송재림 배우와의 동료 지인 역시 너의 긴 여행길이 부디 편안하기를 바란다 라면서 이렇게 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웃으며 또 만나자 제리마, 항상 편안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할게 라면서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과 최근까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동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생전 송재림 씨의 선행이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답 없는 사회, 송재림 수능 바이크 봉사도 재조명을 받고 있다. 수험생, 이 수송 바이크 아시죠? 우리나라 또 수능 치게 되면 조만간 또 있겠지만 경찰차까지 동원되면서 막 수험생들을 날라주지 않습니까? 이걸 자원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송재림 씨가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에 지원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수능생들을 실어다 날랐었던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연예계 활동 중에서도 자원봉사까지 할 정도로 인성마저 굉장히 발랐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사생활 루머를 퍼뜨리는 이놈의 레카들, 가짜뉴스 채널들 심각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인에 대한 각각 추측성 글과 고인 주변인 신상털기가 소셜미디어, SNS에서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올리는 가짜뉴스 채널들이 많다. 제가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짜뉴스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지금 적게는 10만 명대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채널은 75만 명이 넘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요런 문구 보셨죠? 또 있습니다. 그놈의 악마는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지. 디테일에 있었다.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디테일에 있다는 거죠? 저는 어그로를 끌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사 내용을 문구로 쓴다던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비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가짜 뉴스잖아요. 존재하지도 않는 완전 가짜 뉴스 아닙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올려가지고 조회수를 막 수십만씩 받아들이는 채널들이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점이다. 이런 것은 하나같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팩트, 항상 저는 기사와 근거를 통해서 뉴스 전달을 하고 있는 저는 채널이라고 봐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물론 어그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고인에 대한 참 말도 안 되는 어그로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지금 보면 이런 게 팩트입니다. 송재림 일본인 팬에게 계속하여 긴 시간 동안 이 사생팬에게 시달려 왔었다. 논란이 일자 계정이 삭제됐다. 실제로 송재림 배우를 응원하고 있는 지금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고인의 이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을 두고 사생팬 때문이 아니냐라는 탄식이 실제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기사로 이렇게 난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3일 업계에 따르면 그 문제의 악성팬은 그동안 올렸었던 비방 게시물을 전부 다 삭제하고 SNS 계정마저 삭제한 뒤 침묵하고 있다. 그 사생팬은 송재림과 주변인들의 친분을 시기하며 이들의 사진을 SNS에 올려오며 비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그와 지인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다.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안티가 아니라 그의 일상을 뒤쫓고 훔쳐보던 사생팬이었던 것이다. 사생팬이 뭡니까? 유명인의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캐내는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생팬이요, 심지어 최근까지 송재림 씨와 그의 측근의 가족들 사진까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원본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들이 준 선물도 땡땡에게 바치는 게시물이 됐냐? 당신의 연기력으로 그 야비한 본성을 숨길 수 있냐? 각종 비방글을 일본어를 섞어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보이시죠?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지 같다. 40살이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싹 지워버리고 잠적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림 씨는요, 이 생전 이렇게 자원봉사도 했었고 정말 인성 바른 친구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동생과 부모님을 부양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생팬들에게 남모를 고충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는 잘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누리꾼들은요, 이 당사자에게 분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100% 확인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생전 고인을 괴롭혀 왔었다, 공문을 사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정이 몰래 삭제가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송재림 씨의 안타까운 선택 원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송재림 씨가 주식 투자도 많이 했었고 주식을 하느라 잠도 잘 못 잔다, 살도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투자의 결과는 어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가짜 뉴스 타이틀을 다는 이런 인간들과 또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생팬들, 심적인 부담감이 컸겠습니까? 작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쉽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사실 알다시피 정말 많은 배우들과 함께 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우 김수현, 소지섭, 근조화한이 한가득하게 현장에 쏟아졌다라는 이야기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예계의 동료들이 근조화한을 보내어 조이의 뜻을 보냈다. 조여정, 한예슬, 심희영, 양정아, 윤소나, 차지연, 박세형, 고경표, 조정석, 뭐 정말 유명한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에서요, 근조화한을 보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화한들이 현장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찰 측에서 여전히 외부적 요인이 없었다라고 단정짓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있듯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송재림 씨가 아시다시피 생전 부모님의 전세금, 동생의 결혼식 비용까지, 학비까지 전부 다 지원했었던, 보이시죠? 4천만 원을 통 크게 지원했다. 여동생이 먼저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나는 복학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학비를 번다는 핑계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여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방위를 지원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계속 일을 하여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송재림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송재림 씨 앞으로 되어 있었던 재산들 만약 남아 있다면 생전에도 이렇게 가족들을 챙겼었기 때문에 여동생과 가족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100% 밝힐 수는 없지만 송재림 씨 장례식장에 추모를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오빠의 큰 지원을 받았었던 여동생, 또 함께 결혼했던 남편인 매제, 그리고 어머님 혼절하다시피 정말 오열하고 계셨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었던 일이 터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런 송재림 씨가 생전에 자신의 이 장례식에 대한 유언과 같은 인터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방송에 등장해서 했던 얘기인데요. 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마저도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고 좀 봤더니 송재림 씨가 여러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 장례식에선 겉멋이지만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다. 축제 같은 장례식이 되는 게 버킷리스트다. 사실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은 사람은 역시 부모님일 거다. 하지만 내가 먼저 갈 수는 없지 않겠냐.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이 혹시나 먼저 떠나게 된다면 장례식장에서는 샴페인을 마시게 하고 싶은 축제 같은 현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최근 김수민 님도 잔치 같은 현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죠. 사실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떠나보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나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송재림 씨가 발견된 현장에선 무려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도 함께 적혀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는 이유가 이런 인터뷰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많은 분들의 추모와 애도가 담긴 소식이 빗발치고 있는 배우 송재림 씨가 있는 빈소 현장 되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인데요. 자, 이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성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보면 이렇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화환들, 그러니까는 많은 관련 소속사 대표, 함께 작품을 했었던 사람들 정말 많이 화환을 보내며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호실에 송재림 씨의 얼굴이 탁 보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 호실에 안치되어 있는 송재림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많은 화환과 늦은 시각에도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방문하고 계시는 일반인, 지인들 정말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송재림 씨를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정말 많은 이 지인들과 연예계 각종 분들의 정말 이 눈물 쏟는, 그리고 아내 김소은 양도 정말 오열을 토해내며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많은 연예인들의 빈소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시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송재림 씨의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짧다면 또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유명하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우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배우 송재림 씨에 대해서 홍석천 씨 역시 이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비보에 너무 침통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실 연예계에 같이 종사했었던 동료들은요,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 침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더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형 노릇을 더럽게 못했다. 편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송재림 씨와 함께 해품달,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이 배우 정은표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촬영했던 사진을 탁 올려두고서 잘 가라,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품은 달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송재림 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송재림 씨가 2022년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이 루나코인, 비트코인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했던 독립영화 사업만 6번 망한 남자가 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사업만 6번을 망한 이 남자의 어떤 사기 수법,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담은 영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주식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던 만큼, 어찌 보면 유작이 되고만 이 작품 자체가 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시작되는 스토리라는 게 참 얄궂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살아생전 때 긴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이 밝은 미소가 뭉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황이 공개가 사실 최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 마지막 송재림 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41주 마지막인데 댓글창도 전부 다 막아놨고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많은 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송재림 씨 역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조차 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놀라운 건 이 송재림 씨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양이 사진이 딱 이렇게 2장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좀 한번 면밀히 봤는데, 이 고양이 예전부터 송재림 씨와 함께 해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 사진조차 그 이후에 쭉 올라가 보면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송재림 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송재림 씨가 더 좀 우울하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이 고양이 사진조차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송재림 씨가 그 이후로 얼마나 좀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저 문구 자체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공연을 앞뒀던 이 환한 미소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공연 제작사,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 마지막 공연을 불과 한 달 전까지 10월 13일까지 사실 출연을 했었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모인 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송재림 씨가 요 가운데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송재림 배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송재림 씨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뮤지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창창하고 유명한 배우인데 설사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열심히 다시 번다면 금방 복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송재림 씨가 생전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외로움을 탔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생활도 많이 했었고 또 생활고가 힘들었던 만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치겠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 배우 박호산 역시 송재림 씨와의 추억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정말 재림아. 이렇게 밝은 넌데 믿기지가 않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뮤지컬까지 한 달 직전까지 10월 13일이면 딱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는커녕 주변 지인들도 함께 출연했었던 배우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동료들이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힘들 줄 정말 미처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중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서부터 정말 팬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생전 이 송재림 씨가 해를 품은 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 벌크업이라고 하죠. 체중을 많이 늘려왔다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좋은 배우로도 유명했는데 원래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깡마른 체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예민했었던 성격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송재림 씨가 과거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해외 주식장과 국내 주식장을 능숙하게 확인하는 송재림에 MC가 전문가다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껴지는 건 한계가 있다. 현재 소득을 계속 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재림 씨가 연년생 동생이 있어서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게 집안의 부담이었고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내가 복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월세를 살 때 같은 동네에서만 4번을 이사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모으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여 모은 돈을 만약 주식을 통해서 전부 다 허망하게 날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송재림 씨가 얼마나 그 허탈감이 컸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손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대파까지 아껴가는 생활형 요리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재림 씨가 우리 흔한 아는 연예인들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언론사에서는요, 지금 이 송재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각종 방송사에서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있는 이 빈소에 방문해서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고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송재림 씨의 유족분들이긴 하지만 동료분들의 안타까움은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내 김소은 함께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를 정말 예전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김소은 씨의 SNS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이 두 사람이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세대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그만큼 좀 꽁냥꽁냥하고 좀 보기 예쁜 모습들이 많았던 커플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자, 이때 보니까 송재림과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가상부부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의 기억을 갖고 있다.
김소은의 최근 게시물에 언니 제림 오빠 어떡해요? 언니 괜찮아요? 이거 사실 아니죠? 김소은 씨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길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김소은 씨도 이 빈소에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이 송재림 씨와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는 분들도 굉장한 추모를 할 텐데요. 또 이렇게 젊은 별 하나가 우리의 곁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스타들이 참 많은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은 시니어 세대 분이건 이렇게 젊은 친구건 나이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좀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발견이 됐다까지만 보셔도 아마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구나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친구가 자택에서 발견했다 라고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송재림 씨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출신의 뭐 남자 특별 연기상, MBC 방송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MBC 방송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그리고 뭐 홍보대사, 정말 많은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TV를 통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지? 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최근 이력을 좀 보니까 폭락이라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송재림 씨가 양도현이라는 캐릭터의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3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게 송재림 씨입니다. 사업 망한 남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주연 배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2024년도에 개봉하는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고 90분 분량의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023년도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만 6번 망한 남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를 촬영했던 겁니다.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사실 송재림 씨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야, 이렇게까지 최근 작년까지 영화 개봉을 할 정도로 정말 유명세를 떨쳤던 배우가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자, 한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심플하게 오후에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이 됐다. 여의도 성모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차려졌으며 발인은 11월 14일 낮 12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택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경찰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유족 측은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차리고 싶다라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쎄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사실 등장했었던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송재림 씨가 자신의 SNS를 41주 동안 게시물을 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 이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건데 그의 프로필에 긴 여행 시작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긴 여행 시작. 이게 좋은 의미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미래가 창창하고 뭐 주연 배우도 하고 외모도 엄청나게 뛰어났던 이 참 엄청난 배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친구가 자택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낮 12시 30분 성동구 자택에서 발견이 되었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었던 친구가 이 송재림 씨 거주지에 방문을 했다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점은 발견되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결국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송재림 씨가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점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 해를 품은 달 배우로 등장을 했었던 이 송재림 씨는요. 정말 당시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정말 남자 배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스타급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송재림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생각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송재림 주식. 사실 송재림 배우는요, 과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월세 50만 원부터 내가 내 집, 자가를 마련했었던 17년째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방송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가계부를 17년 동안 쓰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송재림 씨는요, 부모님의 전세자금, 여동생의 결혼자금까지 다 지원을 했던 걸로 보여요. 실제 송재림 씨가 굉장히 힘든 월세방에서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막 공사 현장이 보이는 모습이죠. 돈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어릴 때는 있는 돈을 아껴야 해서 가계부를 작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건 집에 부담이었다.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내가 복학하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송재림 씨는 이렇게 자신만의 재테크를 통해 자가를 마련했는데 보니까 미국 주식을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주식이라고 검색했는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7년째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배우 활동을 하며 2011년부터 착실히 모았던 돈을 다 가족들에게 보탠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를 살 때 동네에서 이사만 4번을 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월세방에서 보이던 집이었다. 당시 화장실에 쇠창살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지금 매매한 이 아파트가 보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뿌듯해했다. 자취를 하면 혼자 어지르고 혼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지르지도 말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지도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보세요. 그 당시 때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주식하고 살 빠진 것 같다. 사실 이때 방송 때 편스토랑 MC인 이찬원 씨가 외모만 보면 송재림 씨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재림 씨는 손에 습진이 있다. 칼에 베인 상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생활 살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때 보니까 주식하고 살이 빠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사실 이 송재림 씨가 주식을 상당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 보이죠? 주식, 부동산, 재테크가 일상이다. 그러니까 송재림 씨는요, 기상 이후 아침장을 살피면서 주식이 떡상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참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재테크를 통해서 차곡차곡 모아 집도 사고 가족도 부양했었던 송재림 씨인데 주식을 하면서 살이 다 빠진 것 같다라는 건 여러분 주식이 잘 되면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주식이 잘 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을 하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 깜짝 고백이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깜짝 좀 놀라게 만들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가족분들이 밝힌 어떤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렇다 말다 할 수 없지만 이미
인터넷 기사 온라인상에서는요, 송재림 씨가 주식을 하다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걸 발견했고 유서가 있었다라고 하니 송재림 씨 스스로가 참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바란다. 결국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의는 14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 배우 송재림 씨와 함께 했었던 유명한 배우들은 정이루, 김수현, 유명한 배우들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빈소 행렬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김수민 님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병사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창창한 김수민 님도 그 나이에 떠날 뿐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 이 젊은 30대의 남자 배우가 앞날이 이렇게나 창창한데 심지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여동생과 가족을 보살피며 정말 헌신했었던 정말 착실한 청년인데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라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참 이 송재림 씨가 얼마나 혼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이 SNS에 무려 1년간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투자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전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줬던 김수민님. 근데 제가 이 전해 들은 전언에 따르면요. 이 김수민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화제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서효림 씨, 최근 엄청난 증언을 쏟아낸 배우 이숙님, 그리고 그 외에 친아들, 그리고 남편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중에서 빠졌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바로 따님 되시는 정주리님. 이름이 좀 어렵죠? 정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 현장에서 정말 많이 오열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찾아본 장면에 따르면 아마 요 모습이 따님 되는 정주리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자, 많은 분들의 전언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전해 들은 바로는 이 따님이 당연하겠지만 착잡한 표정에 사실 눈물 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아들 정명호 씨에 비해서 서효림 씨 못지않은 엄청난 오열을 쏟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몰랐던 큰 배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김수민님 많은 분들의 이 추모에 끊임없는 사랑이 이어져 50년 전통의 봉안당의 영면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5성급 호텔 시설에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49제 길 등 다양한 이 고인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서비스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김수미 님이 안치된 곳이 참 좋은 시설이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추모를 받았던 김수미 님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곳은 프리미엄 봉안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 배우이기 때문에 이 김수미 님이 이곳에 안치된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강수연 배우 역시 이곳에 안치가 됐다고 합니다.